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밤늦도록 웃고 떠들며 돈이 있든 없든 그 순간이 즐거우면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이 후반전에 접어들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를 곁에 둔다면 그 관계는 예상보다 더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평생 우정을 소중히 여겼던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의 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정호라는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고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박영수 씨는 꾸준히 저축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했지만 김정호 씨는 순간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은퇴 후에 삶이 시작되자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정호 씨는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습니다. 잠깐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어. 박영수 씨는 오랜 친구였기에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자주 도움을 요청했고, 때로는 돈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박영수 씨가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박영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웠지만 이제는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오늘 또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호 씨가 다시 한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박영수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김정호 씨는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 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친구였던 이유가 내가 가진 돈 때문이었을까?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정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상황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와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 마음으로 모든 걸 나누던 사람과 경제적인 이유로 멀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과연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우정을 망친다. 돈 문제로 친구를 버리는 건 정이 없는 행동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돈 때문일까요? 그것이 정말 문제의 본질일까요? 첫 번째 이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죠. 박영수 씨와 김정호 씨를 떠올려 봅시다. 박영수 씨는 철저한 계획 아래 살아왔어요.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했죠. 반면 김정호 씨는 순간을 즐기는 삶을 선택했어요. 미래보다 현재를 중요하게 여겼죠. 젊었을 때는 이런 차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다른 점이 재미를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 차이는 갈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정호 씨는 친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걸 알기에 도움을 받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넌 돈이 있잖아. 나보다 형편이 낫잖아.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이미 변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고 같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경험.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보일 겁니다. 친구와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을 때,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노후에도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 젊을 때는 친구 사이에서 경제적인 차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을 수 있었고, 서로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아 언젠가 잘 되겠지 하며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그때는 언젠가가 없습니다. 이미 경제적인 상황이 굳어졌고, 이제는 삶을 바꿀 기회가 거의 남아있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노후를 위해 준비된 상태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다면 책임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김정호 씨는 말했죠. 넌 돈이 있잖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도와주겠지. 나는 힘드니까 네가 좀 더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기대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것은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넌 친구니까 나를 책임져야 해. 이렇게 되면 관계의 균형은 완전히 깨집니다. 박영수 씨는 더 이상 김정호 씨와 같은 입장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로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감당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관계.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사실 이런 문제는 노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든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심리적인 부담이 커진다. 노후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는 친구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우정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은 의무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씨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호의였는데 나중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 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부담이 쌓여가는 관계. 김정호 씨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네가 내 상황을 좀 이해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박영수 씨도 자신의 입장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나라고 해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처럼 한쪽은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다른 한쪽은 점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다릅니다. 그때는 이미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죠.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 동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계속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반갑기보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친구와의 관계를 끊으면 내가 너무 정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라면 그 관계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여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정말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네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 부정적인 감정이 쌓인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더욱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었지만 노후에는 한 번 생긴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박영수 씨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해졌고 김정호 씨는 점점 그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수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왜 항상 이 친구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지? 내가 힘들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걸까? 처음에는 단순한 서운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반대로 김정호 씨도 불만이 쌓여갔죠. 친구가 그 정도도 못해주나? 옛날에는 그렇게 친했는데 이제 와서 거리를 두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친구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한 사이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어떤 관계에서 서로를 아끼던 마음보다 서운함과 불만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어떤 감정이 남을까요? 예전에는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편안했지만 이제는 만나면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관계라면 애초에 조금 더 일찍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오랜 우정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떤 감정으로 살아갈 것인지입니다. 만약 그 친구와 함께할 때 행복한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우정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만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이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평생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얻기도 하죠. 하지만 노후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박영수 씨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호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죄책감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추억 속의 친구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내 삶이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일까? 노후에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끊어버려도 될까?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의 관계가 더 이상 편안함을 주지 않고 부담과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 관계는 정말 계속 유지해야 하는 관계일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정은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것이어야지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 노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들과 함께 할 때 나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에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면 친구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둘째, 책임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평등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우정이 아닌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넷째, 서운함과 불만이 쌓이면 결국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적이며 소중한 인생을 더 좋은 관계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편안함을 느끼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 관계가 나에게 부담이 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절실해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평생 친구라는 이름에 얽매여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더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 방송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